안녕하세요. HK 트레이닝 센터 박누리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재 절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재가 도대체 뭔지, 잔재 절단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재라고 하는 것은 단품의 머신이 끝난 다음 남는 부분, 자재의 남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단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이 자재의 남는 부분을 우리가 잔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잔재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크랩과 잔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잔재 절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자, 잔재 절단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센싱을 하고 센싱을 나간 다음 그다음 여기서 빔을 켜고 쭉 절단하는 시기에 V16 사이클까지는 이러한 형식으로 CO2와 V16 사이클까지는 이러한 형식으로 여기서 센싱을 하고 센싱을 끈 다음 자재 밖으로 빠진 다음 여기서 빔을 켜고 쭉 절단을 해줍니다. 자, 지금 현재 20 사이클을 사용하시는 업체에서는 조금 다르게 절단이 되시는데요. 예전에 센싱했던 그 위치에서 피어싱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판재 끝 잘라준 다음 그 다음 절단을 다시 피어싱 위치까지 다시 돌아온 다음 빔을 켜고 또 쭉 마지막까지 절단하는 식으로 잔재 절단의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자, 잔재 절단을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자, 일단 파트 배열이 끝난 다음 절단을 입혀주시고 자, 파트에 대한 절단이 다 마무리가 되셨다면은 자, 잔재에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잔재선을 그려줍니다. 잔재선을 그리실 때는 자동 모서리와 수동 모서리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파트 절단 끝나고 나서 잔재 절단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이콘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배열과 머신닝에서 홈 탭에 가시게 되면 잔재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A부터 E까지 아이콘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A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대부분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동 모서리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은 자동으로 잔재선을 그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B라고 하는 모서리 그리기라는 기능은 수동으로 잔재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잔재의 도형을 그리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B라는 기능이다. 그래서 A는 자동, B는 수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개의 잔재선을 그리다가 난 그냥 다시 지우고 싶어. 그렇다면은 D, 모서리 삭제라는 기능을 통해서 잔재 그렸던 것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C하고 E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잔재 만들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잔재 관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재선을 그린 다음 잔재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내가 그렸던 잔재들이 자재 리스트에 등록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잔재 관리가 가능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 잔재 만들었던 것을 등록됐던 잔재를 난 필요가 없어져서 삭제하시고 싶다면 E라는 아이콘 삭제 기능을 통해서 잔재 등록된 것을 말소시키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동 모서리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동 모서리에서는 잔재선 타입을 골라주시면 돼요. 수직이냐 수평이냐 수직 플러스 수평이냐 여러가지 잔재선의 종류를 선택하신 다음 단품과 선 사이 옵셋이라고 해서 파트와 그 다음 잔재선을 어떤 간격으로 만들지에 대한 옵셋 간격,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최소폭, 최소 XY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잔재선을 생성했을 때 당시 제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이런 잔재의 모양을 그릴 때 이 폭이 100mm보다 작으면 지나치겠다. 또는 최소 XY 값이 100mm보다 작은 구간에는 잔재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제한값입니다. 자,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수직 타입, 그 다음 수평 타입, 그 다음 수평 플러스 수직, 그 다음 최소 직사각형, 그 다음으로 실형상까지 여기까지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불규칙한 최적화는 파트의 모양을 따라서 그냥 잔재선을 그려주는 아주 타이트하게 잔재선을 활용하시는 업체들까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잔재에 대해서 잔재선을 그리셨다면 여기는 절단을 입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재에 대한 머시닝은요, 머시닝 탭으로 들어가시고 단순 머시닝에서 잔재선 또는 수동 잔재선이라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잔재선이라고 하는 것은 잔재선에 그냥 자동으로 머신닝이 들어가시는 기능이고요. 자, 수동 잔재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잔재선이 있을 시 또는 내가 또 시작점을 선택을 하고 싶을 시에는 수동 잔재선을 선택해서 원하시는 시작점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잔재 관리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잔재 관리의 단점은 예전에도 이 기능이 있었지만 사용을 하지 않았던 제일 문제는 잔재에 따로 뭔가 표시해주는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현재 버전에서는 잔재에도 마킹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과 캐드캠 작업자가 이야기만 잘 통한다면은 잔재 관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자동 마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잔재 안에 설정 값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설정으로 일단은 살펴보면은요, 굳이 잔재 자동 모서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잔재선을 만들겠다, 저장할 때 잔재선 생성하겠다, 이런 것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자동 마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자동 마킹은 잔재 자동으로 마킹을 새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잔재 이름을 기준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재질 두께나 판재 크기를 표시하고 싶다면 자동 마킹의 항목만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잔재 발생할 때 이름 묻기까지 이런 걸 체크를 해 놓으시면 잔재 이름을 쓰실 때도 직접 사용자가 원하시는 이름을 또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팅까지 하셨다면은 다음으로는 잔재 관리 기능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잔재 만들기라는 기능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잔재선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에 초록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 중간에 흰색 글자는 잔재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 쪽에 보시면 자동 마킹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잔재 이름과 저는 판재 크기를 이렇게 표시하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 맨 위에 상단에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는 순간 등록했던 지금 만들었던 잔재가 잔재 리스트 안에 등록이 됩니다. 잔재로 체크되어서 자, 그러면 추후에는 이 잔재를 그냥 꺼내서 쓰시면은 굳이 현장에서 잔재를 그리지 않으셔도 길이를 재지 않으셔도 잔재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지금 판재 파트가 배열이 되어 있고 머신이 끝났습니다. 자, 잔재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홈 탭에서 자동 모서리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직이냐, 그 다음 수평이냐, 그 다음 수직 플러스 수평이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잔재선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잔재선을 그리신 다음 난 또 추가적으로 잔재선을 더 그리고 싶다, 모서리 그리기라는 기능을 활용해 주시고요. 이때 예전에 잔재선을 그릴 때 좀 단점은 근접점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재 끝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직각직교가 먹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 잔재선을 자재 맞추기라는 기능을 클릭해 놓으시면 이렇게 해도 딱 잔재 끝에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잔재선을 그리고 그 다음 머신닝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잔재선을 그렸다면 노란색의 라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커팅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닝 탭으로 이동하시고 단순 머신닝에서 잔재선 클릭해 주시면 노란색의 잔재선 라인에 절단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두 개의 잔재선이 들어가 있다면 자, 파트의 끝점이 여기서 끝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단순 머신닝에서 수동 잔재선을 사용해서 시작점을 여기로 잡으면 가까운 위치로 쫓아가겠죠. 그 다음 자르고 그 다음 이렇게 절단을 하겠다 해서 원하시는 잔재선의 절단의 시작점을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수동 잔재선입니다. 자, 이렇게 잔재선에 머신닝을 넣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것을 이제 등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머신닝을 넣기 전에 마킹부터 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잔재선에 일단 머신닝 다시 지우고 잔재 관리 기능을 같이 통틀어서 같이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하단에 잔재 발생할 때 이름 묻기 체크하시고 옆에 자동 마킹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삭갑 버튼을 눌러서 어떤 이름을 추가할지를 이렇게 추가해 볼 수가 있는데 글자 옆에 삭갑 버튼을 눌러주시면 참조, 그 다음 참조는 잔재의 이름이죠. 그 다음 새로운 행을 추가해 주시면은
줄이 바뀝니다. 그 다음 잔재의 크기, 길이, 그 다음 글자에 곱하기 넣어서 길이 곱하기 폭, 이런 식으로 잔재에 이렇게 항목들을 추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파우더, 마킹으로 처리를 할 거고, 글자의 뭐 문자의 높이, 그 다음 문자 사이를 자동으로 분리시킬지 붙일지, 그 다음 여기 잔재 마킹에 대해서 글자를 넣을 때 위치, 빨간색 점을 이동시켜서 그 잔재의 이름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어느 몇 미리 정도 들어와서 또 잔재 이름을 마킹을 위치시킬지, 이런 내용들을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 OK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 잔재 만들기라는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은, 자, 요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랩넌트의 1번. 자, 그 다음 랩넌트 2번. 이렇게 해서 잔재 이름 한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영어로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 오른쪽 하단에 방금 내가 그렸던 잔재에 대한 이름과 판지의 크기가 마킹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판을 쪼개기 전에 마킹부터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머시닝에서 단순 머시닝에 모든 마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모든 마킹으로 글자를 마킹을 처리하신 다음 잔재선으로 머시닝을 이렇게 입혀주시면 마킹하고 판을 쪼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MS 1.2T에 해당되는 MS 1.2T의 오른쪽 클릭, 새로운 자재로 들어갔을 때 방금 만들었던 잔재를 바로 이렇게 꺼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잔재는 이미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에 대해서 위치를 또 벗어나서 또 피해서 또 파트를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불특정한 모양의 잔재라면 이런 것들도 회전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재 안에는 또 잔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불특정한 모양의 잔재는 이렇게 대칭을 시키거나 회전을 시켜서 원점에 맞춰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잔재가 필요 없으셨다면, 이제는 필요 없다, 아니면 나는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다 하신다면은 잔재 만들기 옆에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자재 테두리 쪽 클릭하시면 잔재 선택이 쉽게 되고요. 오른쪽 우클릭을 통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잔재를 선택, 그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등록되어 있던 잔재들도 리스트 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시는 잔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잔재 만들기라는 기능을 쓰실 때 자동 마킹이라는 기능까지 같이 번갈아 쓰시게 되면은 잔재 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파트 위에 뭔가 잔재가 만들어져요 하신다면은 여기 설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잔재 최소 넓이를 조금 키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잔재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다면 이 최소 넓이의 값을 조금 키워보시면은 그런 작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잔재는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살펴주시고, 만약에 우리 업체는 잔재 관리는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잔재 모양을 그려서 오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모드로 바로 이동을 해서 만약에 CAD 도면 단계에서 CAD 도면을 갖고 와서 잔재를 등록하시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 그림을 갖고 오시면 돼요.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도면을 불러올 때는 메인 화면에서 받아들이기를 하셨다면은 잔재 도면만 싹 가지고 오실 때는 그림 모드에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림 모드의 맨 위에 빠른 실행 아이콘에는 받아들이기라는 기능이 있고 DXF나 DWG를 이용해서 도면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저는 일단 불러오기보다는 그리겠습니다. 자, 불러오신 도면은 단품 검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이니까 꼭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판재 크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두 점을 이용해서 2438에 1219짜리 증분 XY 좌표로 되어 있고 바로 크기를 그렸고요. 그 다음 가정이 이렇게 불특정한 모양이 이렇게 남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잔재에 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고요. 자, 잔재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다면 뭐 단품 검정을 한번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도면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으로 저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을 잔재로 등록시키고 싶으실 때는 단품으로 들어갑니다. 단품에서 잔재 등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원하시는 MS 몇 티, 재질 두께에 대한 정보들, 수량은 난 10장 정도의 잔재들이 남았다면 수량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 여기 잔재에 대한 이름. 자, 그래서 이렇게 잔재 이름까지 적어서 자, OK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해당했던 MS 1.2T의 자재 창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림 모드에서 도면을 갖고 와서 추가했던 잔재가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눌러서 또 활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잔재 만들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잔재에 바로 자재 리스트에 추가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림 모드에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잔재를 등록해 주시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잔재 절단, 잔재 관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유 절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